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윤여문 서기관입니다. 우선 이런 중요한 토론회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의원님과 의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좀 어떤 소속 기관의 한계 때문에 어떤 토론문의 기본 전제부터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관은 나중에 이제 정부 예결산 등에 대한 분석을 좀 객관적,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공식적인 방침으로 결정되고 또 예산안 형식으로 이제 제출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하고 실무적인 사안을 재현하는데 좀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건 좀 기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논의할 쟁점은 다양하겠지만 이 토론문에는 크게 4가지 쟁점 정도를 담아봤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결국은 2차 재난지원금 저희도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지급 효과를 검토하실 텐데 이건 좀 가급적 실증 연구를 통해서 좀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 몇 가지 기본 통계만 봐도 어느 정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더 이제 정책을 정교하게 결정을 할 때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증적인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1차 지원금 검토를 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국외 사례밖에 없었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마침 1차 재난지원금도 상당 부분 집행이 됐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또 별도의 이제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또 연구가 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2번째 발제문 같은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부도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은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복지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8월 말 직후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말경까지는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월 말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 내부에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또 국회에서 심의할 때 중간 결과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지급 단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2분의 토론자분들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의 또 다른 또 이제 논거가 있어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크게 개인 단위랑 가구 단위 2가지 선택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이제 보고서에서는 가구 단위는 선별 지원 방식과 그리고 개인 단위는 보편 지원 방식과 보다 좀 정합성이 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형평성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소득 가구에 소득이 없는 청년층, 대표적으로 대학생인 자녀 같은 분들은 지원을 받는 반면에 오히려 저소득 가구에서 홀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못 받는 이런 역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일반론적으로도 사실 한국 사회는 어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조건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한다면 가구 단위로 선별하는 것이 보다 정합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보편 지원의 경우에는 이런 개인 단위로 지급해도 역진성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은 반면에 오히려 이제 행정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각주 2번을 보시면은 정부에서는 가구 단위 지급을 위해서 가구의 기준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이제 큰 노력이 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위장 전입 가구가 독립가구로 인정돼서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렇듯 이제 선별 지원하에서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면은 가구를 구분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또 100% 정확하고 공정한 구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특징은 있습니다. 또 좀 부수적일 수 있지만 1차 지원금 같이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부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구별 소득 구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각주 3번을 보시면은 가구 단위 합산 소득은 같은데 구성원별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액수를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선별 지원 방식으로 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제 가구 단위로 들어왔는데 이제 국회 단계에서 이제 보편 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런데 이때 좀 신속한 확정과 지급을 위해서 세부 사항의 조정이 좀 최소화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만약 2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뭐 이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신속성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등 모두 합쳐서 이제 앞으로 좀 한국 사회에 적합한 재난지원금의 모델을 구축하는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은 2차 때는 앞서 말씀드린 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을 이제 경기 부양 목적을 이제 주로 상정을 한다면은 재정 지출이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좀 최적의 타이밍에 지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하반기 경기 여건에 대한 좀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하기보다는 좀 실시간으로 경기 지표를 보면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저희랑 다르게 또 정부는 이제 내부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네. 이 점에 있어서 저희 재난지원금 정책 시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후 저소득 가구는 이제 훨씬 빨리 지급이 됐고, 나머지 가구도 신용카드 이제 충전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주 이내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좀 가급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또 특히 지급 타이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